이또는 민비 시해를 위해서 서울에 진보파를 앞세워가지고 한성신보라는 신문사를 차립니다. 사장부터 기자까지 모두 민비 시해를 위한 닌자들입니다. 진보파들은 뭣도 모르고 이 앞잡이가 되어서 신문 배달도 하고 합니다. 이또는 육군 장군 출신 미후라 고로를 조선공사로 들여보내면서 조선 정복의 가장 큰 걸림돌이 민비다. 민비를 제거해라 하면서 하버드 대학하고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이미 조선 전국을 정탐했던 닌자 시바시로를 보좌관으로 임명합니다. 그동안 배정자는 고종 부부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고종의 후처죠 엄비 그 친척 고영군을 포섭해가지고 고종 부부에 접근해가지고 서양 물건을 선물하면서 고종 부부의 총애를 받습니다. 그녀가 궁 안에까지 자동차를 쫙 타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화려한 양장에 양산을 쫙 쓰고 내리는 모습은 당당했죠. 그 어느 신하가 갓쓴 여자가 거를 드나들면 불운이 온답니다. 폐하. 그래도 뭐 에이 그 무슨 소리요 이러면서 하여튼 고종이 배정자를 총애를 합니다. 일본이 청나라를 쳐부수고 조선을 압박해오자 민비는 고종에게 미국과 러시아에게 금강을 넘겨주고 일본을 견제하자고 합니다. 그러자 이 궁궐 대들보를 타고 다니는 기술이 있는 배정자가 이를 알아내고서 이또한테 즉각 보고를 합니다. 당시 조선의 최고 가치는 뭐니 해도 금이었습니다. 청나라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 조선의 많은 자원도 노렸지만 제일 첫 번째로 금을 노렸던 거죠. 이 이북의 운산 금강은 순도 좋고 그냥 조금만 파면 금맥이 몇십 리로 그냥 연결되어 있는 좋은 금강이었다고 그럽니다. 미국이 일본을 견제해 주겠다면서 이 금강을 차지하고 금을 캘 때 미국인들이 그 조선인 일꾼들이 금을 만지면 노타치 하던 게 이때 노다지가 되었단 말이죠. 배정자 보고를 받은 이토는 이 여우가 또 다른 나라를 끌어들이기 전에 제거해야 한다면서 당장 민비를 죽이라고 미우라에게 지령을 내립니다. 배정자는 서양의 그 진귀한 선물을 고종 부부한테 바치면서 일본 공사의 딸을 민비의 양녀로 삼게 해요. 민비가 죽은 뒤에 그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미우라는 대원군이 민비를 살해하는 것처럼 꾸밀 완전 범죄 작전을 짭니다. 작전명은 여우사냥, 거사일은 10월 8일 새벽으로 정합니다. 행동대장은 누구냐면 한성신보, 그 먼저 차려준 신문사 사장 아다치 겐조, 그리고 행동대원은 신문사 주필, 시게야키, 편집장 등 기자 30여 명입니다. 이들이 행동대원들입니다. 이또는 민비 시해를 위해서 해외 유학파 똑똑한 놈들을 골라가지고 미리 서울에 신문사를 차려 민심과 조정 동향을 궁궐 동향을 파악시키고 있었지 말입니다. 결국 우리 안중근 의사 총에 죽었지만 이토는 이처럼 치밀한 놈이었습니다. 거사 당일 자정 닌자들이 공동리 마포 공덕동 대원군 별장 담을 넘어 들어가 잠자고 있는 대원군을 깨워가지고 오늘 민비를 처단하러 나는 출발한다 라는 글을 쓰게 합니다. 그 증거가 되는 거죠. 대원군이 민비를 죽였다는. 그리고 그를 교자에 태워가지고 경복궁으로 향합니다. 자다가 끌려 나온 대원군이 교자에 앉아서 껐덕껐덕 경복궁으로 가는데 그 교자 둘레를 따르는 놈들은 조선 옷을 입은 장검을 든 닌자들입니다. 민비를 죽이러 가는 겁니다. 새벽 4시경 고종 경비관 현홍택이 몰려오는 이들을 보고 급히 고종에게 전합니다. 이때 궁궐에서 총소리가 들립니다. 궁 경비대하고 이 닌자들하고 총격전이 벌어졌는데 그냥 지레 겁을 먹고 군복을 벗어 던지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총소리를 듣고 고종이 오코루에서 자고 있던 민비를 자신의 침실 곤용함으로 부릅니다. 고종이 민비한테 빨리 궁녀복으로 갈아입어라. 그래가지고 궁녀들 사이에
섞여 놓습니다. 막 민비가 궁녀 옷으로 갈아입고 있을 때 칼을 빼든 닌자들이 들어닥칩니다. 이제 이때부터 민비 시해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 자료와 증언에 따라서 이 상황 설명이 좀 차이가 있어요. 법무협관 권재형 보고서에는 고종은 민비의 피신을 위해서 탈출할 수 있게 뒷문을 열고 문 앞에 나와 서서 있는데 칼제비들이 민비를 찾는다고 구두발로 왕 침실을 막 뒤지고 그러면서 고종 머리차를 잡고 끌고 다녔다. 고종이 꾸짖자 주저앉히고 태자도 붙여 배워와가지고 머리채를 휘둘리고 칼등으로 목줄기를 얻어맞는 수모를 당했다. 흉도들은 황후가 누군지 대라고 궁녀들을 폭행했지만 궁녀들은 신음조차 내지 않았다. 폭도들이 기필코 왕비를 찾아냈다. 궁 내부 대신 이경직이 두 팔을 벌려가지고 왕비 앞을 가로막자 신문기자 히라야마 이와히코가 칼로 그의 두 팔을 잘랐다. 폭도들은 반항하는 왕비를 마룻바닥에 넘어뜨리고 집 밟고 이를 막는 궁녀들을 칼로 베었다고 기록해놨습니다. 일본이 기록한 애조 보고서에는 왕비를 끌어내 반항하지 못하게 칼로 두세 군데 근육을 끊고 빨가 벗긴 후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겁탈을 하고 국부에 기름을 부어 불을 붙였다. 이를 말리는 궁 내부 대신과 궁녀들을 칼로 베고 궁녀들 가슴을 도려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끔찍하죠. 명성 황후가 절명한 시간은 아침 6시쯤으로 여겨집니다. 닌자들은 민비를 죽인 다음 민비와 용모가 비슷한 궁녀 3명을 더 살해하고 죽은 4명 중 누가 왕비인지 궁녀와 태자를 불러가지고 확인했다는 설도 있고 수양딸로 삼았던 고무라 딸을 불러와서 확인했다는 설도 있고 왕비 얼굴에 약간 있는 마마 자국으로 그 왕비를 확인했다는 설, 처음부터 초상화를 들고 들어와서 얼굴을 맞춰보면서 했다는 설, 여러 방법을 다 써서 민비를 확인했다는 설 등이 있습니다. 미우라 일본 공사가 새벽에 현장에 도착해가지고 왕비 시체를 확인하고 오기하라에게 빨리 화장해버리라고 해가지고 왕비 시신은 문짝 위에 얹혀져가지고 건청궁 뒷곁으로 옮겨져 장닭더미 위에 올려놓고 석유를 뿌려 불태웠다고 합니다. 이 궁모 살해 사건은 미궁에 빠질 뻔했는데 궁 안에 있던 러시아인 사바틴과 경비대 미국인 교관 나이 그리고 그 왕 의사를 맡고 있던 엘렌 등에 의해 가지고 외국 언론에 폭로됨으로써 전 세계에 알려지게 돼. 그래가지고 미국과 유럽이 일본 행위를 막 규탄을 하니까 이 국제 여론이 험악해지니까 이토는 미우라 등 48명 그 신문사 칼제비들을 형식적으로 체포해서 재판을 받는 척하고 히로시마 감옥에 투옥했다가 증거 부족으로 모두 석방해버립니다. 명성 황후 시에 야만스럽고 참혹한 한민족 치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대에서는 명성 황후 시의 사건이 있었고 현대에 와서는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 박수를 받으면서 박정희 대통령 네 분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조국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시정 하던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원하는 평화 통일의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마는 임자 자네 혼자 가기야? 그런 법이 어디 있나?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현대에 와서 탄핵 사건이 이에 해당하는 시욕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더니 여자 대통령이 무슨 비아그라를 가만히로 사들였다는 둥, 청와대에서 이상한 구술했다는 둥, 최순실 아버지 최태민이하고 어려서부터 흉측한 관계라는 둥, 뭐 숨겨둔 애가 있다는 둥, 최순실이가 그냥 대서특필되면서 촛불바다가 이루어지면서 일사천리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고 그냥 곧바로 옥에 갇혀버렸지 말입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것은 북한이 주적이라는 걸 누구보다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진보파들에게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가장 위험한 주적이라는 걸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배웠지 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그래서 이석기 같은 빨갱이들 잡아들이고 빨갱이당 무슨 정의당인가 뭐 그런 거 다 깨부시고 잘못된 역사 교과서 다 잡으려 싸웠고 빨간 물든 딴따라들 정화시킨다면서 했고 그리고 미일 동맹 강화하면서 중국까지 아우르며 북괴 목을 조는 대통령 박근혜 그에 당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본이 친일 진보파를 동원해서 명성황후를 지혜하였듯 북한이 종북 진보파리들을 총동원해 치밀한 공작으로 선전선동 인민재판 촛불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우익의 중심을 옥에 가두고 말려 죽이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러다 잡혀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 유림들도 민비가 외놈들 그 성기가 그려진 치마를 입고 해괴한 구술한다는 소문을 내면서 민비를 잡아먹으려 했어요. 그리고 나라가 넘어가고 나서 그 십선비들 어떻게 됐습니까? 대가리 상투 다 잘리고 외놈들 개처럼 살다 뒤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그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는 친일 진보파들이 나라를 망하게 했지만 지금은 종북 진보파리들이 정권을 이미 잡고 국민들을 서서히 끓는 냄비 속 개구리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적을 눈앞에 두고 눈을 잃은 국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대한민국.